이 앞에 보니까 계속 설명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가 제가 확실한 데를 모르겠어요. 가정집을 가는지 일반 조그만 건물이라도 보일러가 있는 업소를 가는 건지 뭐 건물을 가는 건지 지금 가정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가정을 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 조금 오피스 빌딩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여기서 아까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걸 설명을 했을 겁니다. 보일러가 없고 그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위에 천장에 달렸는데 그게 난방도 되고 냉방도 돼요. 대부분 빌딩이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근데 겨울에도 그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니까 옛날에는 여름에만 그 전력난이 막 생겼는데 요사이는 겨울 되도인가 전력이 모자리다고 야단났어요. 그 주 원인이 뭐냐 하면 겨울에도 히트펌프라는 아까 히트펌프 설명하셨잖아요. 히트펌프로 해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히트펌프라는 게 주 동력이 뭐가 들어가냐면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열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 뺏어오는 게 이제 바깥에 있는 상공기에서 뺏어오려니까 어때요? 상공기에서 뺏어와가지고 높은데 열을 보내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요. 원래 그 뭐 온수가 이제 버려지는 게 있다. 그런 데는 열을 뺐을 때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인력을 얼마 넣고 출력을 얼마 일을 했다는 게 이게 효율이잖아요. 효율이라는 개념이 밥을 얼마 먹었는데 일은 얼마 했다. 이게가 효율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효율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2나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공기열은 히트펌프를 하니까 공기는 겨울 되면 막 0도도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영하로 막 내려가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능계수 그 효율이 1밖에 안 나와. 그 전기 그 1kW를 이제 골로 있죠, 우리. 요새는 밥할 때도 이제 옛날에 가스레인지 썼는데 이제는 다 히터로 하죠. 뭐 주부들이 그 가스 나오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잘 사니까 그런 거죠. 뭐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좀 거죠. 돈 버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부들도 이제는 가스레인지 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스가 막 나오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는 히터 쓰잖아요. 이것도 히터나. 보시면 요새 선진하되 많이 쓰라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요금이 3배 더 나와요. 가스 쓰는 것보다. 몸에는 좋죠. 그 선전 보더니 저희 집사람도 사야 되겠다니. 내가 죽으면 뭐 하냐 이거죠. 오래 살아야지. 그 말 맞죠. 돈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일러 이제 큰 업체 이제 빌딩에 가면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보일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찬물이 들어와가지고 더운 물을 우리가 저 가정용의 온수 보일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쪽에 갔다가 방을 데우고 찬물이 들어오면 그죠? 그걸 가스를 데워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럼 빌딩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스팀을 만들거나 온수를 만들어가지고 난방을 하든 뭐 다른 데 쓰고 그럼 그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보일러라는 게 있는데 이 급수를 해요, 물을. 보일러를 데우는데 이 급수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이 급수되는 물이 뜨거우면 좋겠어요? 차가운 게 좋겠어요? 뜨거운 게 좋죠. 뜨거운 물로 예를 들어 찬물이 80도짜리 도와가지고 100도 올리는 것보다 90도짜리 도와가지고 100도 올리는 거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그럼 여하이 이 물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죠?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올리려니까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가스 빼야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가스가 자기가 혼자 타나요? 가스만 타나요?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기를 넣어주는데 공기를 왜 넣어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라는 게 있어요. 산소. 그게 산소가 우리가 이 연료에는 대부분이 뭐나 탄소, C.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 뭐 최근 고등학교에서는 화학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C,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아니 수소 이런 성분입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가 돼요.
이 CO2가 많이 발생시키니까 CO2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는 이런 소리 들으시죠? 그 지구 온난화의 가스의 주 원인이 CO2예요. 애니 절약하면 기후 변화 온난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H라는 성분도 있어요. H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돼요? H는 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LNG 때는 그 LNG 우리 도시가스 그게 주 성분이 뭐냐면 CH4라는 메탄이에요. CH4. H 성분이 많죠. 그죠? H 성분이 많으니까 어때야 돼요? 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나오면 이런 게 막 나오죠. 그럼 저 분당이나 LNG 때는 발전소 가보면 꼭쪽에 큰 게 막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수증기예요, 물. 근데 아까 얘기했죠. CH4에서 H가 타고 난 다음에 물이 되니까 처음에 떠보니까 그냥 안 보이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차지니까 응축되겠죠. 거의 수증기가 나가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게 아니고 일단은 거액에 나가는 거 주민들은 반대하지.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안 나쁘다 이거. 요 목동도 그렇고. 목동도 LNG 때거든요. 자,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까 연료가 들어가고 연소형 공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럼 공기도 따뜻한 게 좋겠죠. 그죠? 뭐 연료를 데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전력이 왜 들어가냐면 물을 공급하려니까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송풍기도 공기를 넣어주니까 송풍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 스팀이 발생돼가 나간다. 그 연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일러가 부인이 좋으면 이 연돌에 이제 연료하고 공기하고 탔으니까 배가스가 나가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배가스가 차갑게 나가야 돼요? 높게 나가야 돼요? 차갑게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 열을 타면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열이 이 물을 데우는데 많이 전달시키고 그 차갑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뜨겁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열이 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 열이 높다 그러면 이게 LNG 같으면 예를 들어 배가스 온도가 그 뒤에 보면 벽에 의해 가지고 온도계를 붙여놓게 돼 있어요. 온도 가보니까 한 180도 너무 높더라. 그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으면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고 하려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만 그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가스 온도가 높다 그러면 조금 다른 집이 여러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꼭 갔다 오면 기록을 하세요. 어느 업체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온도가 얼마 되더라. 기록을 해놔야 다른 회사가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낮으면 좋은데 보통 나가는 게 한 160도 정도 나가요.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체 가고 저 업체 가면 비교를 해보면 이 업체는 높더라. 저 업체 가보니까 이거 낮더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사람이 신뢰하는 게가 뭐냐면요. 저 업체는 저렇게 하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니 해봤어 이거거든요. 근데 저 업체는 제가 갔다 오니까 합디다. 온도가 얼마 있다 하고 실전적으로 얘기하는 저도 기술자이지만 가서 어느 업체는 하더라. 그거 오늘 가보십시오 하면 딱 믿어요. 이론적으로 막 해가지고 대표님은 누가 해본 데 있어요? 이게 먼저 문제입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잘한다는데 그 기록이 상당히 좋은 그 자기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이 배가스가 너무 높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90분 동안 이것만 설명하다 안 되겠는데. 자, 이게 온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을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급수를 여기다가 열교환기를 하나 놔가지고 일단 집어야 된다 이거. 그럼 물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절탄기라고 해요. 크로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공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공기를 여기다 데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공기 예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로마이드를 설치할 건가, 뭐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는 게 건가, 영원히 계속 쏜다. 이 온도가 높다 하면 이다가 찬물을 통과시켜가지고 온수를 만들어가지고 뭐 손 씻는 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서 계산 깊이 들어가고 설계하면 또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래 생각했어요. 그 다음 판에 넘어가요. 얘기 알아셨죠? 아까 얘기했죠? 연소는 이제 전열면 아까 폐열 온도가 만약에 배가스가 온도가 너무 높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보일러에 그 배가스 온도가 높게 나갔다면 열을 빨리 많이 전달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전열면 개선은 좀 어렵고요. 아까 폐열 해소 방안 배가스 온도가 높게 나간다 했을 때 뭐 에코로마이저를 설치한다, 공기열기를 설치한다 이런 방안이 있고 뭐 전력수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축수 해수는 뭐냐 하면 스팀을 저쪽에다 썼어요. 쓰면 온도가 0도가 안 되죠. 내가 쓰고 나면 그 온도가 보통 100도가 돼요. 그게 응축수를 버리지 말고 해수해가지고 보일러에 다시 얹으면 따뜻한 물을 열 수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 여러분들이 가시면 급수 온도가 몇 도냐 일단 급수 온도가 높은 게 좋다 그랬죠. 그 높은 몇 도냐 하고 찬물을 넣는다. 뭐 다른 자기 스팀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급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쏘고 저쪽 스팀이다가 쏘고 이 더운 물을 다 배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으면 또 방으로 배수를 해라. 그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배가스 온도가 높으니까 절탕기를 설정해가지고 한번 열교환해가지고 보일러에 집어넣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일러가 오래돼가지고 영이 이거 뭐 다 썩었더라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죠. 모든 설비는 수명이 있으니까 또 옛날 식하고 지금 식하고 또 틀리니까 그런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면 LNG가 이제 1루베를 내가 떼고 있어요. 또 우리가 LNG 몇 루베 썼습니다, 입당배다 썼습니다 하고 계량기에 나오죠. 또 나오는데 LNG에 그 성분이 있어요. C가 얼마고 H가 얼마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화학식으로 C 하나하고 O2 두 개, O2 분자 두 개 하나하고 결합하면 CO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 O2를 두 개 였는데 해가지고 C와 C는 없는데 결합을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럼 뭘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LNG를 1노르말 루베, 1노르말 루베를 떼는데 공기가 얼마 필요하냐면 10.59만 딱 넣으면 연소가 된다 이거죠. 그 이상 넣는 거는 연소하는데 아무 도움을 안 줘요. 그죠? 맞잖아요. CO2니까 C가 하나 있는데 O2를 한 개만 넣으면 돼요. 근데 두 개 넣으면 뭐예요? O2는 반응할 게 없어요. 그럼 그 O2는 어떻게 해요? 대기에서 도왔으니까 찬 공기가 도와가지고 배가스로 나가니까 단순히 데워져나요. 쓸데없이. 그런데 우리 공기 중에는 뭐가 많나 하면 O2는 21%고 우리가 이 공기가 N2라는 게 79%를 차지해요. 그럼 뭐예요? O2를 많이 넣으면 그 양이 많은 N2도 많이 도운다는 얘기죠. 그죠? 질소도. 맞나요? 질소도 어떻게 해요? 도와가지고 데워져가 나가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노르말 루베를 떼는데 이게 공기가 10.59 노르말루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반죽을 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1대1로 딱 맞아가지고 반죽이 다 잘 되나요? 아니죠. 그래도 조금 더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넣는 걸 한 10%를 더 넣어요. 10% 정도. 권장하는 사항. 10% 더 넣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 10일 노르말 루베를 넣어라. 실질적으로는 요게 10% 더 넣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가스 분석기를 갖고 갈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일러에 뭐 그 회사가 있다 그러면 가스 분석기를 한번 찍어보면 그죠? O2가 완전히 분해되면 O2가 하나도 안 나오겠죠. 산소하고 연료하고 결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넣으니까 거기에 O2라는 게 분석이 돼 나와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몇 프로나 몇 프로나 떠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 2 내지 4% 정도 나오게끔 공기량을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할지 안 할지도 그 계측기가 지급될지 안 될지도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 그 공기를 쓸데없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심한 고육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상세하게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할까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배가스가 나가는데 배가스 손실이 어떻게 돼요? 배가스량이 이제 공기가 이 LNG하고 이거하고 결합을 하면 얼마가 나가나 하면 11.66 루베가 나가요. 배가스가. 그래서 배가스 비율이 얼마나 하면 0.33이에요. 그럼 배가스량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배가스의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율이 나오고 지금 배가스가 나가는 온도가 나오고 그 다음 주위에 처음 들어가는 온도, 주위에 빨려 들어가는 온도를 빼면 배가스로 나가는 전 열량이 나온다 이거죠. 요거는 우리 열 계산하는 저번에 설명을 들었겠죠 누가? 처음이에요. 열량 데이터를 할 때 MCT라 해가지고 질량, 비열, 온도차, 그죠? 아니 그건 거기에도 나와요.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하실 때 그 EBS에 조금 어려워요. 아니 EBS에 그 물리라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물리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학생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상식이에요. 그걸 내가 뭐 어렵게 한다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대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한 차원 넘어가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내가 아는 건 취득하고 또 모르는 거는 또 취득하고 배우든가 아니면 또 스킵하고 하세요. 뭐 다 이거 어떻게 상대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공기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이 공기가 많아지면 아까 이제 O2가 이제 3 내지 4%가 된다 그러면 공기비가 한 1.1 정도 돼요. 1.1 되니까 효율이 어떻게 되나 하면 효율은 떨어지게 된대. 공기비가 높으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스 온도가 높고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거 효율 곡선이지 않습니까? 배가스 온도가 있는데 배가스 온도가 그렇게 뭐냐면 더운 공기가 열을 잘 전달 안 하고 배가스가 높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스 온도가 효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거는 뭐죠? 공기비가 높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 상관에서 뭐냐면 이 얘기가 아까 배가스가 높으면 안 돼? 이게 공기량이 많아지면 배가스가 온도가 올라가요. 더 손해죠. 그죠? 공기비가 높아지면 쓸데없이 높아져요. 공기비가 높으면 공기량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데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배가스 온도도 올라가요. 얼마나 손해요. 아주 안 좋은 거죠. 뭐 위연소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단 이런 거 보면 어떤 보일러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O2를 감지를 해가지고 공기하고 연료하고 비례 제어를 해줍니다. 이거 뭐 그런 설비가 돼 있을 그 작용도는 거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비례 제어를 하는데 이런 비례 제어를 이 오토 트리비가 이 센서가 보통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연료가 얼마면 공기가 얼마 들어가야 제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그 비례 제어하는 게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여러분들이 계측기가 있다면 가서 재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계측기를 줄지 안 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자,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고 요건 아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공기비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아까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가 몇 프로라 그랬죠? 21%. 봐요. 원장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방금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21%에 이거 안 어려운 겁니다. 21%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계측기로 대통령이 죄송한데요. 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네. 약간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걸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화학식이나 이런 계산식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이 더 많다고 아까 그 제가- 전분하신 분도 네, 공기비를 얘기하시던데. 네. 그리고 보고서에 공기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걸 모르면 공기비가 뭐 어떻게 되나 뭐.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써줬지 않습니까? 그냥 수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식을 왜 나왔나고 설명 안 할 거예요. 저도 이거 그냥 이 수식만 애웁니다. 왜 나왔는지 몰라요 저도. 그죠? 저도 모릅니다. 네? 지원 문제 나오죠. 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혹시 O2 분석기를, 백가스 분석기를 O2를 찍어준다면 여기가 3%가 나왔다. 그럼 3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21 나누기 갈로 열고 21 마이너스 3 하면 여기 한 1.1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10% 공기를 더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우세요. 저도 그래 애우고 있어요. 뭐 몰라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CO2를 측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백가스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딱 하나, 요것만 외우십시오. 자, 보일러 백가스 온도가 20도 내지 25도가 변화하면 보일러 효율은 1% 변화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 백가스 온도가 180도 나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장치를 하든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180도 나가던 걸 160도로 떨어뜨렸어. 아까의 절탕기를 쓴다든가 뭘 설치를 해가지고 180도 나온 거를 뭐 온수를 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160도로 떨어뜨렸어. 그러면 연료가 몇 프로 절약되나 하면 1% 절약된다. 그냥 애우세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백가스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일로로 항상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급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좋다 그랬죠. 네. 맞나요? 네. 급수가 뜨뜻한 물을 넣으면 당연히 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급수 온도가 6 내지 7도로 올라가면 어떤 페어를 했어야 돼요. 보일러에서 하는 게 아니고 6 내지 7도 올라가면 1% 절약된다. 네? 그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그 전기가 되는데 열량이 얼마 필요해요? 정발 잔열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539칼로리죠. 맞나요? 539.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100도까지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얼마 정도 돼요? 단순하게 이제 639겠죠. 물을 0도씨에서 100도까지 올리는데 물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니까 1kg 합니다. 그럼 639잖아요. 그 639에서 6 내지 7도 올리면 6 내지 7칼로리를 절약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것도 1% 절약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우세요. 그냥 애우든가. 그죠? 그게 예를 들어가 급수 온도가 이래 보니까 이거 20도짜리가 들어가네. 야, 이거 어디에서 보일러 연료를 빼지 않고 급수 온도를 6도 내지 7도 올 방법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6, 7도 올렸다 그러면 얘는 1% 절약되죠. 그러니까 보고서에다가 쓸 때도 그렇게 쓰셔도 돼요. 틀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이제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애가 돌리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형이잖아요 지금 진단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네. 이걸 했다 하고 가능형이 뭐 한 업체 하루도 안 갈 텐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보일러 열 손실 이렇게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분이 아시고 있는데, 그게 가가지고 보일러 이제 전기가 이제 수전이 될 겁니다. 업체 가면 그 한전 계량기를 보면요, 작은 업체는 이렇게 킬로와트 아웃 메타기만 있는데 좀 큰 빌딩에 가면
킬로와트 아워도 나오고 KV의 유피상 전력도 나오고 역률도 나오게 돼 있어요. 역률도. 그리고 전기요금 영수증을 달래보면 한전에서 어떻게 되나 하면 역률이 90%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물립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뭐 혹시 전기 전공하신 분 있어요? 전기공학 전공하신 분? 없죠? 그게 뭐냐면 역률이 낮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역률이 낮으면 역률이 100%면 제일 좋아요. 역률이 낮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옴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책에 I자성 R에 해가지고 선로에 손실이 많이 발생. 전기선이 있으니까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기에는 모든 무체가 흐르는데 뭐 물도 똑같겠죠. 파이프에 흐르려면 손실이 있듯이 압력 손실. 전기도 이게가 통과하려면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전류에 I자성 R이라는 옴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I자성 R은 우리가 전선이 정해지면 R은 일정하고, 그죠? I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I를 아까 역률이 낮으면 I가 훨 많아진다 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률을 올려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역률이 몇 프로냐 한번 물어보시고 최소한도 95%는 전기요금 쪽지에 95% 이상 나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데 가보면 변압기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다. 이거.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전기요금을 매기나 하면요. 그때 최고 피크 전력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한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전은 어느 그 업체의 피크 전력을 기준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업체는 피크를 한번 푹 쳤다가 이렇게 써. 국가적으로 손실이잖아요. 설비는 여기 피크치를 맞춰놨는데 전력은 이렇게 써. 발전소 놀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어떻게 우리나라 전력 요금 계통이 어떻게 되냐면 피크 전력이 올라가면 그 피크 전력을 기준해가 기본 요금이라는 걸 매기게 돼 있어요.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량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본 요금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그 전력 사용량을 주 1년을 달래가지고 쭉 봐가지고 이 하루에 몇 시간 운전합니까? 하루에 운전 시간, 그 다음에 일수 해가지고 1년 동안 전력 혹시 있으면 뭐 없는 걸 억지로 내놓으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업체 가보면 여러분 건물에 가보시면 전기요금 대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장에가 전기요금 얼마 주고 뭐 전력 사용이 얼마고 이렇게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그럼 1년 전력 사용이 쫙 나오는 데다가 내가 전기요금 운전 시간 운전 가동 시간 그 다음에 연 가동 일수를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맞나요? 평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피크 전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피크 전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피크 전력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기본 요금을 물린다 했잖아요. 그럼 피크 전력 가능하면 낮춰야 되겠죠. 그걸 여하이 왜 이렇게 높냐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뭔 이유가 있을 때요. 그런 걸 낮춰야 돼요. 피크 전력이 높으면 기본 요금을 많이 내니까. 기본 요금이 킬로와트 아워당 그게 8천 얼마예요. 낸다 이거죠. 그걸 여하이 낮출 거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천짜리가 있는데 내가 쓰는 건 20밖에 안 써. 20밖에. 그럼 손해요, 이득이에요? 손해, 이득이에요? 손해죠. 손해지 당연히. 근데 한전에서 어떻게 매기나 하면요. 내가 1000짜리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데는 1000짜리를 놓고 20밖에, 피크치가 20밖에 안 올라가. 20밖에. 그럼 한전은 어떻게 매기나 하면 최소한 미니멈 30%를 기본 요금으로 때립니다. 보시고 피크치가 얼마 올라갔나 보시라요. 계약 전력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피크 올라간 거는 20밖에 안 올라갈 때였어.
근데 요금을 이렇게 보면 30을 내게 돼. 무조건 미니멈 30으로 내야 돼. 30 넘어가는 거는 그 피크 전력에가 내고 30 미만은 무조건 30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린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시고 업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변압기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산수니까 수학이 아니고 산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변압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가 제시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이게 피크 전력이 아까 많이 올라가면 손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최대 피크 전력 감시 제어 장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설정치를 300으로 했다 이랬을 때 300에 육박하면 다른 이건 뭐 에어컨 같은 거 잠깐 꺼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끄고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최대적 감시 제어 장치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건 좀 어려우시겠죠. 뭐 넘어갑시다. 이게 공기압 측기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여기에 서울시내 저는 큰 건물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공기압 측기는 좀 버리고. 자, 펌프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보시면 펌프라는 게 있을 거예요. 펌프. 가시면 펌프나 여러분이 어디 뭐 작은 그런 데 안 가신다 그러면 가게나 이런 데 가실 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뭐 시스템 에어컨 한 대 있고 조명기금이 좀 있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가게 그럼 한 가게 들어가면 뭐 있어요? LED 기기가 시스템 에어컨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조명밖에 없을 겁니다. 뭐 조명은 누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래 봤을 때 물을 여기서 퍼가지고 일로 집어 엮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여기다 올린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 아파트라 합시다. 아파트인데 여기에 물이 이래 있는데 서울시에서 상수도가 와서 지하 저수조에 물이 있으면 이걸 옥상으로 올린다 합시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발브가 있어요. 밸브가 수량 조절하기에 보통 또 발브가 있습니다. 이 발브가 잠겨 있으면 좋아요. 완전히 열려 있으면 좋아요. 완전히 열려 있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뭐냐면 어떤 액체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발브를 잠근다는 건 이걸 조인다는 거죠. 그 물이 흐르기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손실이죠. 그럼 여기에 잠깐만 제가 뭐 애우십시오. 애운다보다도 자, 펌프의 동력은 9.8이라는 우리 중력 가속도 기억나시죠? 9.8에다가 양정, 내가 여기서 저까지 올리려고 하는 힘, 높이, 그 다음에 유량, 얼마나 분당, 세크당, 소당 얼마나 올리냐가 거기에다가 펌프 효율을 나누게 돼 있어요. 모든 뒤에 효율이 있잖아요. 그죠? 효율을 나누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가신 거는 안 계시네. 양정에다 유량, 펌프 효율을 나누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까 여기에서 여기를 닫는다는 거는 왜 닫겠어요? 보인다는 거는. 보인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많이 열면 좋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걸 이해하셔. 펌프라는 이렇게 효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나 하면 아까 조인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연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양정이거든요. 올릴 수 있는 힘이고 이게 보낼 수 있는 펌프에 보낼 수 있는 유량입니다. 이렇게 유량인데 유량을 많이 보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력 공선을 보면 전동기를 보면 유량을 많이 보내니까 전력이 점점 더 많이 먹죠. 맞나요? 더 많이 먹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량이 양정이 내가 여기다 이랬을 때는 유량이 더 많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력이 원래 여기가 정격인데 전력이 오버해 그러죠. 오버열은 전력이 오버열은 뭐다가
타버리지. 소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발버를 닫아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운전하게. 그게 뭔 얘기하고 싶나 하면 여기서 저까지 올리려고 하는 양정이 10m인데 펌프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12m짜리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12m를 선정하니까 펌프는 12m에 운전해야 되니까 발버를 닫아야지. 그죠? 그게 손실이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이 더 가셔가지고 발버를 이렇게 토출되는 발버를 더 보시고 한 80% 열려있다 그러면 오케이. 예를 들어가 30%밖에 안 열려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크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난방을 한다 이러면 온수를 돌리죠. 이제 광난방을 한다 그러면 원해서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좀 초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난방수가 적게 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열량기가 닫혀요. 그럼 물이 적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물이 적게 보내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치고. 그러면 이 효율을 보면 효율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효율이 이렇게 가니까 또 떨어져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뭐 배전수 제어 장치라고 어딨네 설명하기야.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닫히게 돼. 아까 급수만 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닫혀 있어 가지고 여기가 많이 닫혀 있다 하면 이 부분이 닫혀 있는 손실이니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 이 물 보내는 양이 일정하게 계속 보낸다 했을 때는 펌프를 교체해야 돼요. 펌프를. 그러면 정확하게 요거를 완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올리는 양정이 10m짜리다. 그런데 펌프는 12m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요 발브를 지금 30%밖에 안 열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게 10m에 맞는 펌프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빌딩 건물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보고 발브가 80% 미만으로 열려있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어떤 기술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기대효과를 못 뽑더라도 기술을 이게 80% 미만이다 이런 부분은 펌프를 교체하든가 나중에 설명을 설명을 오늘 드려가지고 이해를 못 시킬 것 같는데 여기다 배전수 제어 장치라든가 뭐 이런 걸 지부해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기술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대효과를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중에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그 시간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꾸든가 배전수 제어 장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운전하십시오.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아까 같죠? 여기서 발브가 닫혀가지고 여기에 차압이 얼마 걸린다는 건 손실이라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 다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거를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대효과 아까 보니까 기대효과 다 뽑아야 되는데 그 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바로 80% 이랬다, 10% 이랬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가면 발브 궤도가 그리고 이 게이트 발브가 빙글빙글 돌면 나사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여쭤보세요, 현장에. 그리고 이렇게 볼 발브 같은 거는 이렇게 가는 축으로 이렇게 열면 완전 직선을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픈, 그 다음에 클로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보면 몇 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브가 쭉 빠져 올라오면 여기에 나사 이게 돌아가면 나사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요. 발브가 이렇게 쭉 빠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 나사 부분이 거의 없이 안으로 쭉 들어갔다가는 이게 밀려가지고 저 안에 많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나사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몇 프로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보면 아래 보면 뭐 나사가 뱅글뱅글 이렇게 우리가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 보면 이게 보여요 얼마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걸 모르시면 그쪽 사람들이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이게 몇 프로에 열려 있나? 그래 그거는 이제 그게 뭐 손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계시고 그냥 조절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몇 프로 열렸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조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뭐 인버터라든가 이런 건데 조금 저희가 설명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어떤 모르겠어요. 좀 큰 빌딩에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있겠죠. 그 공조기라고 보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기서 바람이 나오고 바람을 역행하는 그 에어 핸들링 유니트를 해가지고 AH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팬이 있어요. 팬이 있는데 그 팬도 여러분이 용량이 커가지고 팬을 이렇게 댐파를 이렇게 닫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많이 닫혀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뭐 해준수 제어를 완전히 열고 해준수 제어 장치를 붙이든가 아니면 적정 송풍기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가보면 거기도 댐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프로 열렸는지 몇 프로 닫혀있는지 보여요. 근데 그런 큰 업체를 갈지 안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빌딩에. 안 간다 이거죠. 선생님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충분하게 계산 다 해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해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가보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모자리는 얼마 하지? 그러면 자기가 여유를 알파를 붙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알파가 설계를 정확히 했다 하면 아까 같이 와이드 오픈 해가지고 완전히 열고 이렇게 돌아갈 건데 안 된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캐파를 크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면 여러분 그 공조기에 가면 겨울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바람을 많이 돌려야 되겠죠. 맞나요?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여름에는 워낙 더우니까 바람을 많이 도는데 춘추지나 이런 데는 바람을 적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거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돌리면 무조건 계속 그게 풍향이 큰 양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해준수 제어를 붙여가지고 춘추절은 주파수를 낮춰가지고 만약에 안 붙어 있다 하면 가서 이런 풍향을 계절별로 이렇게 풍향을 조절합니까? 한번 여쭤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안 붙어 있다 하면 인버터를 이렇게 붙이면 봄, 여름은 적게 환기를 시키고 초여름은 많이 하고 한여름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풍향이. 그런데 그런 거를 인버터를 해준수 제어 장치를 좀 붙여가지고 풍향을 조절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할 필요도 있어요.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인버터를 다 건물 같은 데 가보면 큰 건물에 가보면 지금 인버터를 거의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기대효과는 못 뽑더라도 가보고 풍량을 초여름하고 한여름하고 또 할 때하고 풍량을 조절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댐퍼로 조절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풍량을 조절을 잘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인버터를 붙여가지고 제어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다 이거죠. 아까 저기 그 취급하는 사람이 보일러 기능사든지 공전행 기능 살 텐데 걔 잘못 얘기했다. 아니 뭐 알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뭐 알고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가 이제 그분들은 그 이제 해준수 제어 장치를 붙이면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운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육 받기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받기로 이렇게 해준수 제어를 하면 풍량을 조절하는데 해준수 제어를 해가지고 인버터나 또 VVVF나 해준수 제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하라 하더라.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얘기했다가 방심만 나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시죠. 소식을 나오시고
그렇게 자신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십시오. 아니 교수님, 예. 그 인버터 이중스표를 예. 입력이 어디서 받아갖고? 예? 입력이 예. 인버터에 어디서 두고? 그다음에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면 인버터라는 개념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인버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다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다에 보면 그게 극수라고 있고, 극수. 모다에 뭐 2극이니 4극이니 잠깐 얘기 들으십시오. 극수라는 게 있고, 모다 극수라는 거는 모다가 제작되면 정해져요, 그냥. P라는 극수가. 근데 그게가 회전수가 어떻게 비하냐면 우리나라는 전원이 60사이클이죠. 들으셨죠? 이렇게 도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1초에 60번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근데 그게가 주파수에 비례를 해요. 회전수가. 한전에. 그럼 한전에서 돌아오는 거는 60사이클이니까 모다에다 딱 공급을 하면 60사이클로 정해져 있고, 아까 모다 만드는 저 극수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회전수가 딱 정해져 있죠.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다 극수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주파수를 바꿔보자. 주파수를. 그러니까 전력이 오는 것을 여러분 뭐 AC, DC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력이 AC로 60사이클로 들어온 걸 DC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파수를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거 했죠. 풍량을 좀 줄이려면 아까 60사이클을 만들던 걸 50사이클을 만들어가지고 모다에 공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 회전수가 떨어지죠. 이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인버터. 일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인버터고 전문적으로는 VVVF라는 그 기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에는 예를 들어 주파수를 변조시켜가지고 60사이클이 아니라 한 50사이클이나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이게 천천히 도니까 전력을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적게 먹지, 당연히. 천천히 도니까. 그죠? 빨리 돌면 힘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장치입니다. 그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리베이트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송풍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요거는. 그리고 송풍기에 이제 그 풍량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량을 조절하는데, 이제 송풍기가 있다 그러면 흡입 쪽에 풍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흡수처를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풍량을 조절하는데, 그죠? 근데 이래 보시면 내가 풍량이 100%일 때, 이제 제로일 때 필요 전력은 똑같이 먹는데 토출축電파를 이렇게 제어를 하면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전력이 이렇게 풍량이 줄어들더라도 전력이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흡입척 제어. 흡입척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지죠. 그 요 두 개만 비교하면 흡입척을 제어하는 게 유리하죠.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표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혹시 이런 걸 그 뭐 진단하실지 안 할지 거기다가 이래 보면 인버터 해준수 제어 장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푹 떨어져 버리죠. 그게 무슨냐? 풍량을 제어할 때 댐퍼로 하지 말고 와이드 오픈 해놓고 회전수로 제어하는 게 에너지 절약이 훨씬 많이 된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한 분도 안 되시네. 쫙.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 세 개는 똑같이 보십시오. 뭐 이게 회전수 제어하는 게 인버터도 있고 유체 커플링이라는 걸 가지고 또 하는 게 있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뭐. 자, 송풍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송풍기 용량 적정화, 회전수 제어하는데 뭐 인버터로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분리 교체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이제 송풍기가 이래 있는데 댐파를 계속 닫아놓고 운전하더라. 그죠? 닫아놓고 운전하는데 야 이게 너무 큰 용량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 아까 저 용량을 줄이려면 인버터 써라 그랬죠? 그 속도를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분리가 이래 돼 있다. 그 벨트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송풍기 모다하고 송풍기하고 이
벡터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동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 그 보셨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이거 모다는 64일로 그 도니까 일정하게 돌죠. 그죠? 펜이 이래 있는데 이 펜에 풀리 이게 연결하는 이 풀리 그 구경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다하고 이랬는데 이 풀리 그 벡터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이 풀리가 있고 이렇게 벡터로 있는데 이 송풍기 이 돌아가는 이 구경을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되고 얘가 구경이 크니까 얘 천천히 돌죠. 맞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인버터라는 걸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곡토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시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업체를 가보면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에 가보면 보일러 대포가 많이 닫혀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그 공기가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 많이 닫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리를 한번 교체하고 대파 완전히 좀 열고 풀리 좀 이걸 천천히 돌리고 하면 이 대파를 더 열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손실이 적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기대효과를 꼭 꼽을시냐 하지 말고 그래 대충 때려가지고 뭐 20% 30%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락하려면 전기 쪽에 전락하면 전력 다 제시해야 되잖아요. 전력 어떻게 재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전기에 되게 약합니다. 수분이 많아요. 좀 제시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게 앞에 보면 한 몇 킬로 모다 같은 건 몇 킬로와트가 돼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용량을 보면 거기다 대충 보시고 아까 또 있죠.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서 한 20%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방법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오. 풀리 교체를 하든가 인버터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알고 그 사람들이 또 전문가를 또 설치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제가 업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우리는 이제 저들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상식, 기본 설계만 제공하는 거고 실시 설계, 상세 설계는 업자들이 그 실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다 이거죠. 우리는 아이디어만 제공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여러분 전력 측정할 거예요? 괜히 안전사고 나는데 그런 거 서울시에서 시키지도 않으실 거예요. 안 되죠. 자, 공문전 반지. 이거 뭐 공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빌딩 같은 데 가면 혹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배기를 막 시켜요. 냄새 나는 부분이니까. 그죠? 따로 배기하는데 밤에는 끄느냐 안 끄느냐. 팬 같은 거. 밤에도 사람이 화장실을 안 쓰는데 계속 내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타이머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시 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꺼진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뭐 제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시고. 그럼 끄라 그러고. 뭐 냉동기하고 이렇게 연계도 합니다만 뭐 이거는 통합 운전은 좀 그렇고요. 배수압력 송풍기. 뭐 송풍기가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송풍기 타입이 어떤 타입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송풍기 타입을 보면 송풍기가 이제 일반 뭐 시리코 팬도 있고 일반 터보 타입이 있고 에어포일 타입이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시리코 팬은 이 가입팬이라 해가지고 이게 쌀법에서 이게 효율이 안 좋아요. 옛날에 싸게 설치한 업체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에어포일 팬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장치를 교체하는 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들 보면 하루에 운전 시간이 실질적으로 8시간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 가보시면 가동 시간이 어떤 에너지가 절감이 요만치 됐는데 예를 들어 가동 시간이 길면 어떻게 해요? 절감량이 많죠. 그럼 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동 시간이 짧으면 크더라도 1년 동안 절감량은 줄어요.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몇 프로 절감이 돼가지고 대충 물어보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근데 고효율 이제 그 송풍기도 에어포일 이런 타입이 고효율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 뭐 시리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거를 좀 교체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절감량은 뭐 대충 15 내지 20% 절약된다. 그래가지고 뽑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어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죠 물어보셔야죠. 보시고.
그림을 이제 그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 같은 건 이 펜이 있는데 이제 당기면 여기에다 대포를 이렇게 설치해가 30%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닫으면 여기 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만치 손실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 닫으니까 이만치 풍압 손실이 생기죠. 송풍기나 아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람 통과하려는데 닫았으니까 힘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하시라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공조기 및 냉동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큰 건물에 갔는데, 이제 큰 건물에 이제 외기를 이제 순환시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에 있다면 외기가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어떻게 되나요? CO2를 내보내죠. 맞나요? CO2를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아까 같이 연료를 자꾸 쓰다 보니까 CO2가 400pp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게가 자꾸 높아지면 사람이 산소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안에 가둬놓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기가 들어와야 돼요. 외기라는 거는 어때요? 여기하고 외기는 틀리겠죠. 외기는 차든가 높든가 일 거예요. 그죠? 그럼 외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래요. 열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외기를 여기에 맞게끔 데워가지고 아니면 냉각수, 여름에는 냉각수에 넣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데워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공기만 뺑뺑 돌리면 좋겠죠. 겨울에 만약에 여기에 지금 겨울이다, 지금 바깥은 영하 5도다 이러면 여기 공기만 뺑뺑 돌리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CO2가 높아진다 이거죠. CO2가 높아지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질식한다. 머리도 띵해지고. 그 외기를 집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를 실내에 CO2를 감지해가지고 얼마 이하가 되면 얼마 전에 적정한 공기를 외기를 집어넣는다. 그런 제어를 하는 설비를 하면 더욱 좋겠죠. 요 사이는 건물들이 여러분 가보시면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 유리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 유리창에 햇빛 들어오는 게 햇빛이 제일 무서워요. 햇빛이 그래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창을 해야 돼. 어떤 건물들이 가보면 한 3월달이나 4월달,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벌써 냉방합니다. 냉방해야 돼요. 남쪽으로 보는데 더워가지고 북쪽은 시원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외기를 순환시켜주면 좋겠죠. 찬 공기가 외기를 차니까. 그죠? 그런 방안 이런 거. 여기에서 써먹는다고 꼭 생각하시지 말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놨다 다른 데 쓰신다 그래 생각하시죠. 냉동기 이게 여러분 뭐 냉동기까지 기술사 시험 수준입니다. 아유 이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아까 시스템 에어컨을 누가 설명하셨던 거 같는데 에어컨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바깥에 실외기라고 있어요. 실외기에 가면 그 소리 요란하죠. 돌아갑니다. 그 외에 또 고가에는 팬이 달려 있어요. 그게가 여기 요거하고 요 한 세트가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세트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는 가스라고 이제 냉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냉매가 도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저온 차고 저압인 가스가 여기 이제 생성됐다 합시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가정하고 이거를 압축기로 압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압력은 약간 한 2 내지 3kg 정도 돼요. 압력이 가스다 이거죠. 차가운 가스. 그러면 여기서 압축기로 막 압축하면 한 12kg, 15kg 올려요. 막 올리면 이 온도가 얼마 되나 하면 한 80도까지 올라가요. 공기 우리가 이론상으로 여기 전력이 들어갔죠. 압축을 하려니까 그 전력이 어디로 가나 하면 얘 공기 온도 올리는 데 들어간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어떻게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 배우셨잖아요. 보존의 법칙이라. 그 물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죠. 에너지라는 게가 다른 형태로 어디 흡수되어 있다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게가 압축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요. 요를
전기 열을 받았으니까 압축을 하니까 요 고온이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깥 공기로 막 불어요. 여기다가 팬 돌아가죠. 바깥에 실외기 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가워지겠죠. 열을 바람을 부니까. 그러면 뜨거운 게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액체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기체인 거가 열을 뺐으니까 우리 수전기도 그렇잖아요. 수전기도 스팀도 어떻게 열을 뺐으니까 응축돼가지고 물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아까 고압 고온 기체였는데 여기에서 막 냉각을 시켜가지고 바람을 불어가 냉각시키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는 고압 압력이 똑같겠죠. 고압 쪽이니까 고압이고 액체로 바뀌었다. 액체가 된 놈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조그만한 그 엑스펜션 발브가 있습니다. 이게 구멍으로 액을 팍 쏴요. 그러면 압력이 뚝 떨어지죠. 고압인데다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 팍 쏘니까 압력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가 바람을 그 실내기를 해가지고 스탠드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 바람을 쑥 부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기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람에 갖고 있는 열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바람은 차지지. 열을 확 뺏어버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그 기화하면서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5도나 이렇게 된다고. 5도. 그러니까 바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원하다 실내가.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흡수를 하죠. 뜨거운 바람을 통과시키니까 해가지고 기화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전기하고 압축을 해가서 여기서 바깥 공기로 식히는 거죠. 그 이열을 일로 퍼내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나요? 그 냉동기에 이게 우리가 이제 냉방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히트펌프는 어떤 개념이나 히트펌프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고압이라 그랬죠. 온도가 높다 했잖아요. 한 80도 된다. 이다 바람을 불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이거를 실내에다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바깥 공기가 한 5도나 되는 그 공기가 통과시키면서 그 공기를 또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죠? 0도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 열을 또 이쪽 와서 압축하니까 이쪽의 열을 썼냐, 우리가 이 열을 썼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을 쓰면 어떻게 해요? 냉방이고 이쪽을 쓰면 시스템이었고 난방.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설명하신 걸 알고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가지고 히트펌프에 대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열을 해소하는데 여기를 아까 외기에 공기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기는 어떻게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한겨울에 서울 같으면 마이너스 한 5도만 떨어지면 성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수 파이프를 끌고 오든가 스팀 파이프를 끌고 오든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 살짝 끌고 와가지고 전기를 뱅 걸리니까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스템도 간단해지고 냉방도 하지 자동도 그것도 하지. 이게 단점이 또 뭐냐 하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실내 공기만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환기는 따로 시켜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COP가 늦게 나오니까 겨울에 이런 걸 가지고 난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전력난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공기 압축기 내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내가 냉동기를 합시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응축을 시킨다 그랬죠.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응축시켜. 여기에 응축이 빨리빨리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액체가 빨리 기체가 빨리 액체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압력이 떨어지겠죠. 낮아지겠죠. 맞나요? 상식적으로. 액체가 이렇게 기체가 왔는데 이거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확 줄잖아요. 빨리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가 잘 열 전달이 공기로 열 전달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난방이래 가지고 여기 햇빛이 땡땡 보면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바깥에? 보면
동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알루미늄 박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청소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왜 그러냐면 열진다 공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꽉 막혀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음축이 안 돼요. 그 보시고 그 오후에 이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여름이든 겨울이든 만약에 겨울에도 돌린다 하면 그 청소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햇빛이 정량량에 있어가지고 그 알루미늄 판에 햇빛이 쫙 비친다. 얼마나 뜨겁겠어. 그보다도 그늘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여름에 그늘막을 쭉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햇빛이 안 비치면 음축이 잘 되겠지. 요 압력이 보면 요게 보통 한 15kg 정도 되면 좋은데 이 압력이 그 여름은 이거는 많이 다 보실 거예요. 지금 겨울에 지금 언제부터가 나가세요? 네? 3, 4월 되면 또 이거 돌리지도 않았겠는데 3, 4월 때는 이게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하는 계기잖아요. 보통 가격은 전기 들어간다고. 이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데는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면 조명을 많이 켜요. 근데 조명이 열 때문에 더워가지고 냉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4월달, 3월달 가면.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압력이 올라가면 안 좋다 그래요. 압력이 높다는 것은 얘가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여름일 때는 햇빛이 안 도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히터 펌프를 쓴다 그랬죠.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 이 파이프가 일로 옵니다. 여기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빼다 이거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일로 와요. 와가지고 이게 일로 와가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거죠. 배관을 이제 바꾼다 이거죠.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햇빛이 잘 쬐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름에는 얘가 햇빛이 잘 쬐지 말아야 되고 겨울에는 햇빛이 잘 도와야 돼요. 그죠? 겨울에는 얘가 열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그죠? 흡수해야 된다. 실제는 얘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거지. 이 그림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요 압력이 낮으면 최하 12kg만 아주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 압력이 15kg 넘어갔다 이러면 이게가 뭐 음축이 잘 안 된다. 뭐가 열을 해가 못한다. 이런 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 한번 보시고 그거 하면 계기가 붙어 있어요. 저 압축기 요거 나가는 왜 그러나 하면 이 압축이 계기가 안 붙어 있으면 너무 높으면 어때요? 터지죠. 그 일반 큰 냉동기는 가보면 이 압력이 고압이라 그래요. 고압측이라 그러는데 이게 압력이 어느 이상 올라가 버리면 냉동기가 서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 저번에 뭐 암모니아 사건도 났는데 이 냉동기가 이 냉매를 암모니아로 쓴다 했을 때 이게 많이 터져봐봐. 사람 죽는데. 그렇게 그런 줘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R123도 사람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그럼 가스가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시는 O2 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직시간다 이거죠. 독가스는 아니지만 O2 농도가 우리가 18% 이하 때보면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가시가에 본다고 하면 여기 압력이 여름철에 너무 높게 올라가면 왜 높게 올라가는가?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이게가 잘 뭐 햇빛이 안 도게끔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청소가 잘 되고 먼지가 많이 안 끼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름 같으면 이 그늘막을 쳐가지고 차광막이라 그러죠. 여름에는 차광막을 쳤다가 겨울에는 벗겨내고. 요새 건물들 가면 이런 시스템이 옥상에 쫙 있죠. 여기는 방마다 다 이 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또 너무 옥상에 되면 이제 뭐 태풍이 와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천천히 해야 돼요. 튼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제시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압력을 1kg만 낮춰도 요게 에너지 절약이 한 7, 8%, 10% 가까이 돼요. 압력을 낮추면. 그걸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좀 제시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몇 시까지 맡았더라? 3시니까 다 된 것 같는데? 자, 그 다음에 전기는 아까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형광등보다도 요새는 이제 전구, 백열전구는 이제 없어졌죠. 백열전구가 제일 나쁜데 백열전구는 이제 없어졌고 형광등보다도 이제 LED로 점점 가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백열등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LED로 바꿔야 되고 또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그 할로겐 램프를 해가지고 조연하면서 빛이 강하게 나가는 램프가 있어요. 할로겐 램프. 그게 디스플레이 할 때는 그 우리 시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게가. 혹시 할로겐 램프를 쓰고 있으면 이건 LED로 바꿔야 됩니다. 할로겐 램프.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조명기구 모음등도 하고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형광등을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형광등 구 하나에 3,000원인데 LED로 그 형광등이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살라 그러면 7, 8만 원 줘야 되거든요. 지금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24시간 운영한다 하면 바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저녁 한 7시에 뭐 불 끈다 이러면 전기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 안 나오는데 특히 할로겐 램프 같은 거 쓴다 그러면 LED로 바꿔라. LED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죠. 전문 강사들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고열 인버터는 이제 이런 데 돼가지고 3.7kW짜리는 대기업은 이만치, 중소기업은 이만치, 지금 중소기업에 애들 리베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준다 이거죠, 돈을. 고열 냉동기, 이건 뭐 해당이 안 될 거고, 조명기구는 뭐 어떻게 하고, LED는 뭐 3파장 전구 이렇게 좀 봐주고, 뭐 다, 아까 예 비상구 유도등은 뭐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불필요하게 해서 화장실 같은 데 한번 가셔가지고 상식 펴져 있나 안 펴져 있나. 요새는 화장실 같으면 설치 달래가 다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가보면. 화장실 같은데 계속 켜놓어 있는다면 그거는 사람 센서 등을 달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 같은 거를 그다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그런 걸 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가시는 상가 이쪽이 전기요금이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광효율이라는 게 1W를 써가지고 강속이 우리 빛이 얼마 나오는 거죠? 백열전구 상당히 낮죠? 15 할로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좋은 게 이제 LED가 지금 한 100까지 나왔거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조명은 주차 얘기를 하셨을 거고 요 상가 에너지 절약 그 방안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요 상가 쪽에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실내 온도 이거는 뭐 상 얘기고 조명기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구대 뭐 이렇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건장사항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뭐 그리고 선풍기를 뭐 이거는 뭐 상식이고요. 선풍기 한 대 켜고 선풍기를 여러 대 좀 저온으로 좀 하고 선풍기로 좀 보내라는 거고 컴퓨터는 뭐 미사용식 세이브 장치를 안 식으면 뭐 얼마마다 그 모니터가 나가게끔 아니면 끄기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4층에 격층 운행하라 뭐 하고 있는 거 실내 온도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뭐 중지하고 있는 거 이거 상식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 또 저 전문가가 또 오셔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출입문 이거는 요사이 상당히 얘기가 많죠. 에어컨 설치 아니면 문 안 닫고 운전하는 거 이런 거는 최대한 소등하는가 밤 12시 넘으면 소등되고 있는가 안 치고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장사하는데 불빛이 어두우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이 조명 이게 상당히 그 조명 매출에 가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가지고 의외로 과도하게 조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밝은 데로 들어가지 어두운 데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보시고 1등급 제품 당연히 쓰셔야 되겠어. 뭐. 그렇죠. LED 조명으로 해야 되고 이건 뭐 일반적인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인체감시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상식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다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만 질문 있으면 잠깐만 한 1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